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의 수는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좀 센다 생각하면 돼. 하나씩 하나씩. 단 뭘 중요시? 중복이나 뭘 하면 안 돼? 누락을 방지하면서 해야 되죠. 무조건 세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셀 때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는 걸 대신하기도 해요. 자, 근데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일 핵심은 경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경우를 나눠서 세고 경우를 나눠서 순열과 조합으로 나타낸다. 됐어요? 자, 그럼 사건과 경우의 수인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결과. 그런데 경우의 수는 뭐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뭐죠? 모든 경우의 가지수. 됐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뭐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말했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은 뭐냐? 두 사건의 합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A와 B가 동그라미 칠까요? 또는 이란 말을 연결할 때 접속사를 중요하죠. 접속사. 이때 우리는 뭐 한다? 합의 사건, M이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을 더해줍니다. 자, 합의 사건과 집합인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라고 그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B라고 하면 우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가 되죠? 교집합은 공집합. 다른 말로 하면 교집합이 개수가 0이죠. 우린 그걸 뭐라고 사실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합의 사건은 A 집합의 사건과 B 집합의 사건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은 A와 B가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L하는 경우가 M가지고 B가 N가지일 때, 자,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자,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동시에 연속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뭐가 되냐면, 그리고예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고 나서 연달아 B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 우리는 곱의 사건이라고 하고, 두 사건은 서로 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과 집합이라고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A 사건의 원소의 개수와 B 사건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해줘? 곱해주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자, 경우의 사건과 경우의 수라면 사건은 어떤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내는 결과죠. 결과의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소수가 나왔다. 그럼 소수는 2, 3, 5니까 요게 사건들이죠. 소수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대에 나오는 경우들을 따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예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부터 볼게요. 합의 법칙은 뭐냐? 자, 그냥 읽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일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빠져 중복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이건 넣고.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와 동시라는 경우의 수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다. 그랬는데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냐? 여기 보니까 뭐죠? 자, 네모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이 되면 원소의 개수와 어떻게 돼? 다음과 같은 공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자, 얘는 설명 안 할게요. 쭉 볼게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가 M과 N가지라면 또는 접속사 또는 그때 어떻게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합의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세 이상 사건이 돼도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이란 말이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타낼 때 썼던 공식 생각나시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다?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사건의 원소의 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되어 있네요. 또는 이거나 혹은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별표시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경우의 수를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로 생각해야 된다? 글로 되어 있어서 글을 이해하는 언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곱의 법칙은 뭐냐 그랬더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자, 여기 또 네모칠까? 연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연속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정류소에서 학교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나타내죠. 간단하면 집에서 정류소까지 두 가지고요. 정류소에서 학교까지는 네 가지야.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해서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 보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요. 말로 이해 못하면 문제를 아무리 이해해도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곱의 법칙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죠. 그리고 접속사는 당연히 뭘 것 같아요? 동시에 연속이니까 그리고가 가장 유력하겠죠. 그래서 A란 사건과 일어나고 그리고 B란 사건이 일어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넘기는 얘기 잠깐 볼까요? 또 한 번 반복할게. 곱의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연속하여.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 있네요. A 사건과 B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시에 연속하여. 그래서 접속사를 뭘로 많이 쓴다? 그리고라는 걸 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걸로 우리는 곱의 법칙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72는 밑이 소수로 됐을 때 거짓자 되면 2의 3승, 3의 2승이네.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자, 2의 거듭 제곱은 2의 몇 승부터 0승부터 3승까지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3의 요건 0승부터 3의 2승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냈더니 4 곱하기 3에서 1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보시나요? 4 곱하기 3에서 1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키면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어떤 A라는 수가 소수의 소수, 밑이 다 소수일 때 지수가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거 지수 자연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 A1, P1의 양의 약수는 보니까 P1 플러스 1개고 A2, P2라서 지수가 P2일 땐 P2 플러스 1개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A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각 지수에다가 1씩 더해진 것들 더 어떻게 해줘? 다음처럼 곱해주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 정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여기다가 합은 뭐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곱은 뭐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된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얘기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말하다가 연속해서 일어나네? 두 개의 사건 곱해야지. 각각 동시에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더 해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